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방송을 또 하려고 하니까 하루만 제가 방송을 안 하면 약간 좀 새롭다라는 또 그런 또 느낌을 또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4일 월요일 아침 방송도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실이 곧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서 성실하기까지 하면 더욱 좋겠지만 조금 부족한 실력은 성실로 커버가 되기도 한다. 매일의 성실함이 실력을 만든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라. 나는 장사의 신이다 중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감사 스마일이 능력이 정말 뛰어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능력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주신 이 성실이라는 근면 성실이라는 이 자산, 이 장점으로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자기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꾸준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 그 하우머니에서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감사 스마일은 내년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또 떨어진다, 보합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내년 집값 전망이 오른다라는 의견 중에 이제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수요 정점 유지, 또 금리 인하가 거론되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합 내진 떨어진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여전할 것이고 수요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이고 시장이 확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알게 될 거고요. 조금 더 빠르다고 하면 내년 한 5월, 6월 정도가 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은 알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안산 학사장교 지구 송년회를 다녀왔는데 안산 학사장교의 선배님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멋진 지리산의 일출, 지리산의 이런 멋진 일출 사진을 갖다가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멋진 일출 사진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좀 꼭 이야기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멋진 지리산의 이런 풍광의 모습입니다. 특히 감사 스마일은 많은 산 중에 지리산이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오대산이라든지 덕유산이라든지 정말 많은 산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원픽으로 꼽는 것은 지리산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지리산을 상당히 많이 다녔었는데 갈 때마다 새롭고 웅장합니다. 오늘 이 지리산의 일출의 기운을 받으시고 12월에 행복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정말 가득하실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지리산의 기운을 좀 받으십시오. 또 감사 스마일이 또 지난 토요일에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정말 이 친구 소속까지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이 친구를 또 주말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2배 긍정의 그런 에너지를 팍팍 드렸더니 또 잘 임무 수행 마치고 또 좋은 대로 또 영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감사 스마일이 또 기원을 해주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2배 긍정 감사 스마일처럼 항상 긍정의 힘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더 좋은 일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 친구에게 오늘 아침 방송 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제 친구는 제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제가 아무리 술 한잔 먹고 했던 이야기일지라도 제가 약속은 지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빈말로 어떤 말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빈말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렇게 또 행하는 말,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을 뱉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빠숑님의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의 소득을 오를 만한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MZ세대가
인구 절반인데 35세 여성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골라라. 매일경제의 신문 기사를 가지고 한번 감사스마일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갖다 보더라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주관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귀 기울여서 좀 들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빠숑님의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항상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스투TV 감사스마일도 방송 마치고 스투TV 오전에 볼 때도 있고 오후에 볼 때도 있고 저녁에 볼 때도 있는데 스투TV를 꾸준하게 보고 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빠숑님의 스투TV를 갖다 꾸준하게 들으시게 되면 정말 많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빠숑님의 12월 첫날 제가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12월 1일 날이 다녀온 게 아니죠. 11월 30날 제가 머니쇼 첫 번째 주자였던 빠숑님의 그런 대담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 강연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쯤에서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11시 반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이쯤에서 본 것 같은데 사진이 찍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울 머니쇼의 그런 광경이고요. 자금 여력이 된다면 투자를 꺼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시장을 짓누르던 고금리 여건도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말이나 올 초처럼 급락 위험은 높지 않는 만큼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같은 시기는 입지 등의 부동산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또 시장의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나게 되면 기본 가치가 좋은 지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이 불투명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가치, 주변 일자리, 교통망, 생활인프라, 그다음에 유해 환경 존재 여부 등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빠숑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다는 말씀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서도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하고 교통망인데 일단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화성이라든지 용인, 동탄은 일자리 정말 넘쳐나고 그런데 이제 교통망까지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많이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먼저 확충이 돼서 일자리가 들어오느냐 반대로 일자리가 확충이 돼서 교통망이 들어오느냐 무엇이 이제 선호가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또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일자리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강남이라든지 용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본질 가치가 좋기 때문에 주거 상향 이동의 종착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 해도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고 2024년에도 큰 경제 변화가 없는 한 이들 상급지의 방어는 가장 잘 될 것이다. 인기 있는 곳은 이미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상급지로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이곳으로 한 번에 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를 선택하되 단계별로 갈아타기를 하고 상급지로 올라가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수도권에는 교통,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 3박자를 갖췄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비싸지 않은 곳이 꽤 있다.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평택, 용인시가 그런 곳이고요. 더 나가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개통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집중되는 만큼 부동산 본질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파주라든지 고양시 일대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동북권에서는 양주시, 서남권에서는 부천시 등등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빠숑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투데이 한진리 기자님하고 인터뷰도 있는데 이 내용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평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벨트로 묶인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용인, 화성, 평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용인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의 노른자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더 나가서 지금 용인 이동면 쪽으로 또 택지지구를 또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또 신도시가 또 하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평택의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가지고 반도체 수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라든지 LG전자, KG모빌티 등 수백여 개의 기업이 산단을 중심으로 이미 입주해 있고 또 2031년까지 바이오 반도체라든지 차세대 연구 플랫폼이 또 설립할 계획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동탄대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 이동을 위한 교통망도 확충되어 있으면서 동탄 테크노밸리라든지 화성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LG전자, 현대차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캠퍼스, 한미약품 등등 아모레 퍼시픽까지 정말 우리나라의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조만간 화성은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메가도시로 또 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이 지속적인 도시 확장이 되고 있는 곳인데 동탄에 속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올해 본 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61.1%이고요. 또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있어서 조금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마트 튜브의 독서클럽의 마지막 강의가 있었는데 감사스마일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광석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일정이 없었으면 한번 참석을 했을 텐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재테크란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 올라갈 자산으로 일단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 재테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립니다. 재테크라는 거는 명확하게 내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자산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재테크의 그런 방향이라든지 또 나의 그런 인사이트를 좀 키워나가실 것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매일경제 문희로 기자님의 기사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고 최근 수출이 고개를 들었지만 고금리, 고물가, 후폭풍으로 내수가 둔화되면서 성장 동력이 힘을 잃는 모습이고요. 반면 물가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4에서 2.6%를 올렸고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조짐을 보일 때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다행히 단기에 그치더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유형의 상품을 사도 가격이 오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또 신중을 기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박원갑 의원님께서는 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 인구 구조에서 MZ세대가 46%가량을 차지한다. 이들이 부동산 주요 소비층인 만큼 MZ세대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향후 20년간의 MZ세대가 선호하는 텀메이션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대형 아파트가 가장 탄탄한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했고요. 또 이 같은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단기 유황 상품으로 청약시장을, 또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기영 대표님께서는 내년 청담동과 반포동을 비롯해서 좋은 청약 물량이 많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분양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약의 유효성은 202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내다봤습니다. 일단은 박갑수 겸임 교수님께서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방법이 없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정비사업을 고려해야 될 만하다고 추천을 했는데, 제가 감사스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빨리 통과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렸고요. 또 정비사업 초기 단지는 경계해야 되는 의견도 지금 제시되었습니다. 또 내년쯤에 규제만 풀린다고 사업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사람들 실망 매물이 나와서 시장이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또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확실한 경매 시장에 또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매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서 한번 이것도 한번 내년도 경매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보수적 투자가 강조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또 김찬영 의원님께서는 상무님께서는 달러 패권이 약화되게 되면 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은 금의 비중을 높여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에 그런 재테크,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증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는 2024년 서울 머니쇼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사스마일도 직접 이 머니쇼를 갖다 참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우리나라의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이 재테크에 관련해가지고는 예전에는 10대, 20대가 재테크를 갖다가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대, 20대도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저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코인이라든지 이런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테크의 그런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령층이 확대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남녀노소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머니쇼에 참관을 해서 그 강연자님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본인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 재테크하고 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내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돈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 투자 파이프라인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이 재테크란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 올라갈 자산으로 라고 지금 느낌표 2개를 보면서 감사스마일 TV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소통을 좀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이라도 나는 재테크라는 것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재테크를 갖다가 부동산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나는 재테크를 주식으로 생각한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이 재테크에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면 감사스마일도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빠숑님을 뵈면서 저도 이 부동산의 그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고 있고, 또 빠숑님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말 긍정적이시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송년회 모임을 첫 번째로 참석을 했고, 이번 12월 달에 제가 대충 봐도 송년회 모임 한 10번 정도가 지금 있는데 다 참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송년회 모임을 하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또 내년에 또 경제 또 전망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재테크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투자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씨도 많이 춥지만 항상 건강관리 첫 번째로 건강을 갖다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행하는 일들이 조금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긍정의 이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안 되는 일보다 잘 되는 일이 더더욱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지리산 일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또 오늘대로 또 이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내년은 또 새로운 희망이 또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지난 23년을 갖다가 1월부터 11월 또 12월을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또 부족했던 부분은 내가 보완을 해 나가면 되고, 또 내년 계획을 갖다가 또 세워서 내년에 또 희망찬 2024년 또 새해를 갖다가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내년에 목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구독자를 갖다가 이제 1만 명이 돌파됐기 때문에 내년 목표는 2만 명으로 해서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께 감사스마일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조댓구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 어떤 댓글이라도 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댓글을 남겨주실 때도 긍정과 희망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이란 말씀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맞춤으로 해서 해주시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사진이라든지 또 좋은 영상,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정말 아낌없이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내년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년을 갖다가 바라볼지는 감사스마일이 결정 짓는 게 아니라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이 결정을 짓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